구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공단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초기 대응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하는 공익신고가 급증하면서 교통사고가 줄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축사 낙취로 인한 주민 민원이 잇따르면서 농장주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을 앞두고 5만 원 상한선에 맞춘 알뜰 실속형 선물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어제는 대부분 지역에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건조함은 여전합니다. 대구 경북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대기가 몹시 메말라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휴일인 어제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올겨울 최저기온을 기록하는 등 매서운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오늘도 경북 10개 시군의 한파특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안동의 기온 영하 11.6도, 봉화 영하 15.1도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대구는 영하 5.9도로 상대적으로 높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맑은 하늘 속에 한파 수준의 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또 연일 차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구와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경보가, 그밖에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건조한 날씨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작은 불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겠고요. 금요일 오후쯤에는 눈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구미공단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근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구미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초기 대응이 제대로 될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에 문을 연 구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입니다. 고성능 화학차를 비롯해 화학 분석차, 다목적 제독차 등 특수차 7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구미공단에서 화학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119 구조본부 등 5개 기관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센터가 들어선 위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미 4단지와 앞으로 생길 5단지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는데 아무리 빨라도 출동에만 10분이 넘습니다. 1, 2, 3 공단까지는 25분에서 35분이 걸립니다. 1분에서 12분이면 가능한 종전, 임수동 방재센터와 비교하면 기동력이 떨어지는 게 분명합니다. 훈련장 때문에 공단에서 먼 곳에 지을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정작 예산 부족으로 훈련장은 언제 들어설지도 모릅니다. 구미에 있는 유해 화학물질 업체는 1, 2, 3, 4단지 112곳을 비롯해 모두 173곳, 경북 119 특수구조단이 1단지에 있지만 새로 만든 센터는 초기 대응에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단별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체계를 마련을 하고 또 정기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그런 거를 좀 많이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2년 불산 사태 등 크고 작은 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겪은 구미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그때 2012년에 불산 터졌을 때 창문도 못 열 정도로 되게 많이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좀 주민으로서 좀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오래된 공장들의 각종 사고는 곳곳에서 노출돼 있지만 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력은 미흡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차량용 블랙박스의 대중화로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하는 공익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보상이 없는데도 자발적 참여가 늘면서 교통사고도 줄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7일 대구 동구의 한 도로.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 앞으로 흰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합니다. 이번에는 지난해 11월 대구 백안 삼거리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은 차 옆으로 직진차가 신호를 위반해 통과합니다. 경찰에 신고된 시민들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은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블랙박스가 대중화되고 스마트 국민제보 등 앱을 활용하거나 국민신문고, 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신고 절차가 간단해 공익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4년 3만 건을 조금 넘던 공익신고는
이듬해 8천여 건이 더 늘었고 지난해에는 5만 5천 건을 넘으며 43%나 급증했습니다. 주로 블랙박스 영상이나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제보가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덕분에 교통사고가 줄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12,900여 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7.8% 줄었고 부상자도 8% 정도 감소했습니다. 신고 포상금 등 특별한 보상이 없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교통경찰이 되면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경각심이 높아진 겁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신고가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전띠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신고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설 연휴 동안 대구 119 종합상황실이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7일부터 상담 접수대를 2대 더 늘리고 전문 상담 요원도 6명 보강해 응급의료 상황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또 유관기관과 한라인을 구축해 연휴 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재난에 철저히 대비할 예정입니다. 요즘 농촌 지역에서는 축산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뾰족한 해결책은 없고 주민과 농장주 사이의 갈등만 더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 무엇이 문제인지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산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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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청하면의 5개 마을 주민 150여 명이 돼지 농장 폐쇄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돼지 4천여 마리를 키우는 농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타지에 와서 벌 만큼 벌었고 또 했으니까 이제 우리 주민들이 또 살아야 되니까 풍산농사는 폐쇄하라. 주민들은 냄새도 냄새지만 땅값이 떨어져 손해가 크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하기 힘듭니다. 여기는 주민들이 살러 왔다고 와가지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파가 몰아친 영하의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곳 농장 주변에서는 역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곳에서 27년째 돼지 농장을 운영해온 농장 주인은 생업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냐며 최근 미생물 순환 시스템을 도입하고 밀폐형 액비 저장 시설도 설치해 악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주민들하고 같이 견학을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이 좋다면은 채택을 해서 할 용의가 있습니다. 축산 악취를 둘러싼 민원은 축산 분뇨의 해양 투기가 금지된 지난 2012년부터 급증하고 있습니다. 분뇨를 곧바로 바다에 버리지 못하고 액비로 사용하기 위해 저장하는 과정에서 고약한 냄새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영세한 개별 농가에서 악취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포항시나 경상북도가 나서 축산 악취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예산과 기술을 집중 투입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5만 원 상한선에 맞춘 알뜰 실속형 선물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풍경 속 희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비상이 걸린 한우 업계는 5만 원 상한선에 맞춘 설명절 선물 세트를 내놓았습니다. 제수형 고기에 곰탕과 육포 등을 끼워 가격을 맞췄습니다. 과거에는 등심 위주로 선물 세트를 구성하여 판매를 하였는데 불고기나 중등류 위주로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과수업계도 고심 중입니다. 지난해 극심했던 무더위로 특품과 대과 생산이 크게 줄면서 선물용은 가격이 올라 소포장 선물로 전환했습니다. 10kg는 5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정중사과는 소포장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세먼지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안동 강고등어는 반등의 기회를 만났습니다. 가격 대비 품질, 즉 가성비가 높은 장점을 무기로 김영란법과 경기 한파까지 동시에 이겨내며 명절 선물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홈쇼핑 같은 경우는 뭐 대박 나고 있고요. 설 대비해서 준비했던 물량들이 다 재고가 소진되고 있어가지고 대형마트를 비롯한 유통업계는 내용물을 줄이거나 외국산을 가미하는 방식으로 5만 원 이하 선물 세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절 선물의 경우 현재 5만 원인 상한선을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최근 확산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육류 소비 최대 성수기인 이달 25일까지를 축산물 안전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안정적 축산물 공급과 축산물의 위생적 생산 관리에 나섰습니다. 시험소는 급증하고 있는 도축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도내 11개 도축장의 작업 시작 시간을 오전 6시에서 7시로 앞당기고 휴일에도 도축을 해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계획입니다. 도축 시 철저한 생체 검사와 해체 검사, 축산물의 유통 현장 관리 감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원함 교류를 앞당기기 위한 영원함 교환 뉴스 순서입니다. 광주 전남의 미래를 바꿀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이 올 한 해에도 힘차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전력을 주축으로 하는 에너지 신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광주문화방송 이계상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기술개발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 역시 화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증사업도 해외 수출용 실증사업을 별도로 추진해 주시면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형환 장관은 사물 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이 빛가람 에너지밸리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며 관련 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투자하시기로 한 분야들을 좀 조기에 이렇게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에너지밸리 구축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전력도 에너지 신산업에 올 한 해 15조 원을 투자하고 전력그룹사 중심으로 신규 인력 3,160여 명을 채용해서 에너지밸리에 성공을 이끌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의 어떤 직접 지역을 키우고 동시에 지역 경제 혁신의 하나의 거점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입주 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지원하는 기틀도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이어서 부산문화방송 소식입니다. 최근 부산의 대중국 수출 감소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합니다. 여기에 중국이 사드 보복 수위를 높이면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부산문화방송 배범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대중국 수출은 2년 전부터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6% 급감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17%로 2년 연속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14년까지의 부산 수출 대상국 1위 자리를 미국에 내줬습니다. 2014년도에 대중 수출 비중이 18%를 차지했지만 작년의 경우 13%로 감소했습니다. 금년도 부산 수출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도권 등 다른 지역보다 부산의 상황이 더 나쁘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대중국 수출은 전국 평균 11% 감소한 데 비해 부산은 17%나 줄어 6%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부산의 주력 수출 품목인 선박과 자동차 부품, 철강 제품 등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업 구조 조정이 이제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중국의 위안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부산 지역의 이제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은 좀 더 특히 최근 잇따른 중국의 사드 관련 경제 보복은 부산 경제를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제재, 의도적인 반한 감정 조장은 수출과 지역 관광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부산 입항을 취소하는 중국 크루즈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출국 다변화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대응책을 내놓을 뿐입니다. 중국 시장이 워낙 거대한 데다 중국 업체와는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는 지역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모입니다. 국세청은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현금 영수증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에 소비자가 바코드로 된 현금 영수증 카드를 등록한 뒤 현금을 지불할 때 바코드 리더기를 통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한 뒤에는 현금 영수증 발급 내역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에 베트남에서 열리는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사전 붐업 행사로 양국 간의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경상북도는 엑스포 개최 전인 9월에서 10월 사이 호찌민 현지에서 베트남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축구와 배구, 배드민턴 3개 종목을 5차례에 걸쳐 친선 체육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베트남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데 기여했던 박충건 베트남 사격 대표팀 감독을 내세워 MOU 추진 등을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또 스포츠 지도자 배치와 전지훈련 유치, 스포츠 마케팅 등의 교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낙동강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3단계로 나눠서 특별 감시 활동이 이뤄집니다. 달구시는 오늘부터 설 연휴 전까지 염색업체와 도축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합니다. 또 설 연휴 중엔 구군이 수질오염 상황실을 운영하고 설 연휴 뒤인 다음 달 10일까지는 달구시가 특별기간 동안 지적된 업소 등의 기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달구시는 오늘부터 오는 3월 24일까지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합니다.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신고 사항과 다른 사람은 개별 조사합니다. 또 중점 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이후 미신고자, 100세 이상의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사람들을 조사 정리하는 겁니다. 이번 기간 동안 자진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구미 지역의 수출업체 10곳 가운데 8곳이 올해 수출액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구미상공회수가 구미산업단지 내 50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수출 전망을 조사한 결과 수출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41.9%였고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38.7%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주군 벽진면 수촌 4리 주민들이 40만 원, 성주군 성주 확산 2리 주민들이 30만 원, 성주군 가천면 신계리 주민들이 25만 원, 성주군 벽진면 외기 3리 주민들이 9만 원. 성주군 벽진면 용암 1, 2 주민들이 32만 원, 경산시 향나무 식당 박주현 씨 10만 원, 성주군 성주가요제 봉사단 회원들이 10만 원, 성주군 벽진면 운정 1, 2 대암 주민 1동 35만 원. 성주군 벽진면에서 지천식 씨 10만 원, 성주군 가천면 용사리 주민들이 12만 원, 성주군 금수면 명산교회에서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어제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올겨울 최저기온을 기록하는 등 주말 내내 매서운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오늘도 경북 10개 시군의 한파특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안동의 현재 기온 영하 11.6도, 봉화 영하 15.1도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고 대구의 기온은 영하 5.9도로 상대적으로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맑은 하늘 속에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이 한파 수준의 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은 낮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영하 6도, 영천 영하 10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 영천이 6도, 대구 5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김천의 현재 기온은 영하 12도, 낮 기온 4도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7도 예상되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또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겠고 평년 기온 안팎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요. 금요일 오후쯤에는 눈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